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이론적인 부분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대표 기출형 공략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인데요. 일단은 대표 기출형 공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일단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첫 번째 언어 추리,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나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 이건 뭐 통칭해서 상황 판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피셋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의사결정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언어 추리하고 뭐 상황 판단형, 뭐 의사결정형 뭐 이런 거가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추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인적성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 뭐 논리 퀴즈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에서 좀 살펴보셨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추리가 조금 그래도 익숙하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차근차근 이제 좀 더 밟아 나가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제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언어 추리입니다. 유형 특징.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보기 옳고 그름 판단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 조건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명제도 있고 논리 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대응 전략. 명제하고 추론의 개념 이런 걸 잘 익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론적인 부분에서 살펴봤죠. 자, 대표 예제를 보죠. 6명의 사람이 다음 같은 순서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항상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럼 조건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조건 정리는 뭐 표시 방법 같은 거를 미리 정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걸 하나씩 결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는 C보다 먼저 출근했다. 기억이고요. 니은 이는 뒤에 바로 다음으로 출근했다. 뒤에 바로 다음으로 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 F는 A보다 먼저 출근했다. F는 A보다 먼저. 리을 A가 들어온 후에 한 명이 더 들어오고 나서 C가 출근했다. 출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6명이잖아요. 6명의 자리를 한번 좀 정해줘 볼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뭔가 순서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틀을 잡아놓고 틀에다가 집어넣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리을, 이 조건이 세 자리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호 관계도 명확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명확해요. 얘는 명확하지가 않죠. F가 얼마나 앞에 있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뭐 바로 앞인지 두 번째 앞인지 세 번째 앞인지 모르잖아요. 얘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이거랑 이거는 좀 명확해요. 니은이랑 리을은. 근데 그 와중에도 리을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경우의 수를 적는다고 치면 니은은 하나, 둘, 셋, 넷, 5번을 생각해야 되고, 리을은 하나, 둘, 셋, 4번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을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리을을 여기다 적어보죠. AC 아니면 AC 아니면 AC 아니면 AC 이렇게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고, 그럼 이제 리을은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 거니까 리을은 머릿속에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보니까 또 경우의 수가 적은 게 이거죠. 각각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얘는 많아야 2가지 경우죠. 여기서는 D하고 E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는 여기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제 2가지 경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니은도 다 해결을 했고, 각각의 경우에.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거를 뭐 하려고 저렇게 적어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디귿이죠. 왜냐면 디귿은 F하고 A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참고하자면 이거는 적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죠. 어차피 이 자리에 앞자리가 A가 없는데 이거 계속 보겠다고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적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막 적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조건을 정리하다 보면 그럼 다른 조건이랑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조건을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조건을 여기다 반영시킨 줄 알았는데 뭐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봤다면 그 조건의 경우의 수를 적는 그 과정에서는 다른 것과 연계를 보지 말고 그 조건에만 충실하게 적고, 다만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이 조건과 배치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빨리 적고 나중에 지우는 게 낫지, 나중에 지워질까 봐 다른 거랑의 연계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오히려 더 우리한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우면 되죠. 지워다 보니까 이것도 지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앞에 F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F가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F가 여기가 되겠고 여기는 F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 5자리씩이 다 차지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B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3가지 경우가 남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혹시 내가 안 본 조건이 있나? 이런 것들 자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기억 조건은 아직 우리가 보질 않았어요. 2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2가 C보다 뒤에 있잖아요. 안 맞네요. 그럼 지우면 되죠. 2가 C보다 앞에 있고 2가 C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2가지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도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보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라도 항상 옳은 것은, 이런 걸 이제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면 1번 D가 가장 먼저 출근했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답이 안 됩니다. 2번 C가 가장 나중에 출근한 것은 아니다. 가장 나중에 출근했잖아요. 이거 그냥 틀린 거죠. 3번 F는 2번째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F는 무조건 2번째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첫 번째 아니면 3번째니까 3번이 확실하게 맞는 거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번, 5번도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언어 추리 문제 유형을 살펴봤고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NC에서 혹시라도 나온다면 시간 버는 용도로 써야 되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 추리 문제 중에서 논리 퀴즈 유형의 문제, 특히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나열하기 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